지금 이 순간 당신의 침실에서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이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어젯밤 스프링필드에 사는 76세의 건강하고 활기찬 남성 김재호 어르신이 이런 흔한 실수 하나 때문에 침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노년층의 무려 90%가 매일 반복하는 이 잘못된 습관이 아무런 전조 없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충격적인 건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침실 속에서 우리 건강을 해치고 있는 치명적인 습관들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하나하나 안내 드릴 겁니다. 영상이 끝나기 전 반드시 최소한 한 가지는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젯밤 김재호 어르신은 평소처럼 집에서 주무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함께 마시던 딸 김은희 씨가 그날도 들렀다가 아버지를 발견했죠. 법의학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전문가들이 경고해온 원인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위협으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침실 습관 때문에 생명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통화할 때도 너무나 평소처럼 건강하셨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은희 씨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이 위험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재호 어르신의 죽음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이라면 그 비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5가지 치명적인 침실 습관.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첫 번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자기기와 함께 자는 습관. 보이지 않는 독이 몸을 망칩니다. 전자기기를 침실에서 켜둔 채로 주무시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보이지 않는 독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침묵의 살인자는 매일 밤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스마트폰, TV, 태블릿 등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우리 몸의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수면을 돕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면역력을 유지하고 노화와 염증을 억제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생존에 필수적인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기들은 전자파도 지속적으로 방출하는데 이 전자파는 수면 중 우리의 심장 박동과 뇌신경 활동을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미국 덴버에 사는 72세 은퇴 교사 이정숙 어르신은 수년 동안 TV를 켜둔 채로 잠들곤 했습니다. 휴대폰은 항상 머리맡 협탁 위에서 충전했고 늘 곁에 뒀지요. 그녀는 오랫동안 아침마다 두통 불규칙한 심장박동 만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을 수차례 찾았고 다양한 약을 처방받았지만 아무런 개선도 없었습니다. TV 보다가 잠드는 게 뭐가 위험하겠냐는 생각이었어요. 내 건강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만 여겼죠. 정숙 어르신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간호학과에 다니는 손녀가 대학 연구 과제의 일환으로 외할머니 침실의 전자기기를 모두 치워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단 2주 만에 심장 두근거림은 60% 이상 줄었고 두통은 거의 사라졌으며 피로감은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셔야 할 조치입니다. 오늘 밤 침실에서 모든 전자기기를 제거해 주세요. TV, 스마트폰, 태블릿, 디지털 시계까지 포함입니다. 만약 응급 상황 대비로 휴대폰을 곁에 두셔야 한다면 최소 2m 이상 침대에서 떨어진 곳에 두고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 주세요.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은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김재호 어르신처럼 되는 것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약 1m 반 이내에서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1cm라도 더 멀어질수록 그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8시간은 잤는데도 아침에 피곤하다 자고 일어나도 두통이 남아있다.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하다. 그 원인 침실 속 전자기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 침실에는 몇 개의 전자기기가 있나요? 직접 세어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위험한 수면 자세, 당신의 뇌를 서서히 질식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주무실 때 누운 자세, 정확히는 똑바로 누운 자세로 잠드시는 편인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선택하는 이 수면 자세가 사실은 서서히 뇌의 산소 공급을 막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수면협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특정한 수면 자세가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박상철 씨는 68세에 은퇴 회계사로 항상 등을 바닥에 대고 반듯하게 눕는 자세로 잠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해가 갈수록 남편의 심해지는 코골이를 걱정했지만 둘 다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쯤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그 코골이는 단순한 노화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사실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1시간에 최대 3번이나 호흡이 멈추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중요한 약속도 깜빡하고 손주의 이름조차 자꾸 헷갈리는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박 씨는 그렇게 회상합니다. 병원 검진 결과 그는 수면 중 반복적으로 미세 뇌졸중을 겪은 상태였고 그로 인해 인지 능력의 15% 교를 이미 영구적으로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밤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먼저 현재 수면 자세를 점검해 보세요. 등을 대고 반듯하게 자고 있고 누군가에게 코를 심하게 곤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 당신은 고위험군일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자세는 옆으로 눕는 자세입니다. 무릎 사이에 얇은 베개를 끼우면 척추 정렬도 도와주고 혈류 흐름도 개선됩니다. 만약 등으로 누워 자는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거나 허리 통증 등 다른 건강 문제가 있다면 수면 무호흡 전용 베개, 경사형 베개를 활용해 머리를 살짝 높여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수면 중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치매 초기 증상처럼 기억력이 흐려지고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이유 없는 피로와 우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수면 무호흡증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혹시 지금 아무 증상 없이 지내고 계시다고 해도 이미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침실 공기에 숨겨진 위험. 당신의 폐와 심장을 조용히 망칩니다. 혹시 공기가 내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 냄새도 없고 아무 색도 없는 공기. 그런데 바로 그 공기가 침묵 속의 살인자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이 위험은 상상 이상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실내 공기가 심지어 도시 외곽 주택이라 해도 야외보다 2배에서 5배 이상 더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래된 가구에서 나오는 유해 화학물질 환기를 하지 않고 닫힌 문과 창침구나 카펫에 숨어있는 곰팡이균과 진드기, 이 모든 것들이 매일 밤 8시간 동안 당신의 폐와 심장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78세. 미망인 오정자 어르신은 40년 가까이 살던 오래된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항상 침실 문을 닫아두고 창문도 거의 열지 않으셨죠. 어느 날부터인가 지속되는 기침, 그리고 결국 병원에 실려갈 정도의 심한 폐렴으로 이어졌습니다. 의사들도 원인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침실 공기를 검사해보니 곰팡이 포자, 진먼지, 진드기 낡은 가구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이 가득하더라고요. 그게 제 폐를 몇 년 동안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자 어르신은 회복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만 같은 침실 환경에서 또다시 호흡 곤란이 왔고 거의 2번째 죽을 뻔 하셨습니다. 결국 아들의 강한 요청으로 집 전체를 리모델링한 후에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셔야 할 4단계 조치 공기 측정기를 구매하세요.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비오시스, 이산화탄소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면 충분합니다. 요즘은 10만 원 이하로도 성능 좋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헤파 공기청정기를 침실에 두고 침대 가까이에 배치한 뒤 항상 작동시켜주세요. 하루 15분 이상 창문을 열어 환기하세요. 겨울이라도 꼭 해주세요. 공기가 나쁜 지역이라면 이른 아침 대기 오염이 가장 적은 시간대에 환기를 해주세요. 침실 주변, 특히 창문 틈 옷장 세면대 주변에 곰팡이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벽 안쪽이나 바닥 밑에서 곰팡이가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유해 물질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공기를 마시며 자고 계신가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면 중 당신의 몸을 치유할 수도 있고 조용히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침실 공기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취침, 전약 복용 실수, 당신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약은 시간 맞춰 잘 챙겨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약을 언제 먹느냐는 약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실제로 매년 약 10만 명의 시니어들이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해 응급실을 찾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취침 전 복용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이 되면 우리의 신진대사 기능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약이라도 밤에 먹으면 혈중 농도가 오래 지속되고 그 효과도 훨씬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때로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실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71세의 은퇴 공무원 최우석 어르신은 매일 밤 혈압약 약한 수면제 그리고 일반 감기약 항히스타민제를 함께 복용하고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다들 자는 시간에 약 챙겨 먹으면 좋다고 하니까 그냥 한꺼번에 다 먹고 자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3시경 최 어르신은 화장실에 가려다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눈을 떴을 때 화장실 바닥이었어요.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구급대원이 이런 경우 매일 본다고 말하더군요. 그의 혈압은 너무나 급격히 떨어져 자칫 심장마비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는 말했습니다. 같이 복용한 3가지 약물이 서로 영향을 증폭시켜 심장 박동과 혈압을 위험 수치까지 떨어뜨린 것입니다. 낮에 따로 복용했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었죠. 오늘 당장 해야 할 3단계 점검 집에 있는 모든 약, 처방약, 파수 일반약 포함을 약사와 함께 리뷰해보세요. 의사만 믿기보다 약국에서의 상담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밤에 먹어도 괜찮은 조합인가요를 꼭 물어보세요. 수면 유도제, 진통제 감기약 등은 가벼워 보여도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나드릴 타이레놀 PM 같은 일반 의약품은 시니어에게 강하게 작용합니다. 절대로 혼자 판단해서 드시지 마세요. 복약 스케줄표를 만들어서 냉장고나 거실에 붙여 두세요. 단순히 아침 저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점심 12시 저녁, 6시 잠들기, 2시간 전 등으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시간대별로 나뉜 약통 요일 편류 시간 구분 조절을 활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약을 잠들기 직전에 복용하고 계신가요? 그 조합이 당신의 혈관에서 조용히 충돌 중일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은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늦기 전에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치명적인 온도 함정. 당신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침실 온도는 몇 도인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따뜻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너무 더운 방이나 지나치게 추운 방에서 자는 것은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그야말로 심장과 뇌혈관을 위협하는 지뢰밭입니다. 미국 심장협회 AHA는 이런 경고를 내렸습니다. 침실 온도가 부적절할 경우 뇌졸중 위험이 최대 34%까지 증가한다고요. 왜일까요? 수면 중에는 몸이 회복하는 시간이지만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심혈관계가 과도하게 활동하게 되어 결국 혈압의 급격한 변동을 유발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74세의 이경자 어르신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항상 방을 따뜻하게 유지하셨습니다. 겨울에도 항상 난방을 강하게 틀어놓고 주무셨죠. 추운 게 너무 싫어서 항상 27도 이상으로 유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딸의 전화에 답이 없어 집에 찾아간 가족은 말을 제대로 못하고 오른팔이 마비된 경자 어르신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야간 중증 뇌졸중.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실내 온도 때문에 수면 중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불안정해지면서 뇌에 무리가 간 겁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천조절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겐 매우 치명적입니다. 오늘 밤 반드시 실천하셔야 할 조치 침실 온도를 18, 20도 섭씨 사이로 유지해 주세요. 이는 수면 중 심장 건강을 지키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최적의 온도입니다. 추위를 많이 타신다면 방 온도를 높이지 마시고 얇은 이불을 겹겹이 사용하거나 땀 배출이 잘 되는 이불 통기성 좋은 담요를 선택해 주세요. 필요하면 얇은 양말도 도움이 됩니다. 침실에는 꼭 온도계 플러스 습도계를 설치하세요. 매일 확인하고 조정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천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땀 배출도 원활하지 않으며 작은 변화에도 심장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혹시 지금 너무 더운 방에서 주무시고 계신가요? 너무 추운 방에서 몸을 웅크리고 계신가요? 오늘 밤이 몸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간단한 조치 하나가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가족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으로 인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말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때 이런 걸 알았더라면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셨을 텐데.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전자기기 수면 자세, 공기질 약 복용 습관, 실내 온도. 이 5가지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매일 밤 어르신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실제 위험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당신의 침실은 당신을 살리는 회복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보상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실수 하나로 그 귀한 시간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김재호 어르신의 딸 은희 씨는 아버지를 잃은 후 시니어 모임을 돌며 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조금만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이 가장 마음 아파요. 여러분의 가족이 같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지금 바로 바꿔주세요. 오늘 밤 침실을 한번 둘러보세요. 전자기기는 몇 개 있나요? 실내 온도는 적절한가요? 약 복용 시간은 괜찮은가요? 공기는 맑고 환기가 잘 되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의 수면 자세는 안전한가요? 하나라도 바꾸세요.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은 누군가에게 너무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5가지 변화는 수천 명의 어르신들의 삶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활력을 되찾고 머리가 맑아지고 심장과 뇌 건강이 개선되고 뇌졸중과 심장마비 위험이 최대 60%까지 감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당신도 그 혜택을 누리실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도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항목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꼭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삶을 지키는 정보들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 주변의 60세 이상, 가족, 친구, 이웃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 밤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